역시 일 잘하는 정부는 다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에서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반면 국힘당 장동혁 대표는 일정도 숨긴 채 미국으로 떠나 화보 같은 사진을 올리며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한쪽은 민생 에너지를 확보하며 나라의 미래를 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공천직인을 비워두고 책임을 회피하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실질적인 성과로 민생을 책임지는 일하는 정부와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야당 지도부. 누가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 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품목별 매점 매석 금지,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시장 질서 유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강훈식 비서실장이 특사로 실시간 검색 예. 1등입니다. 예, 여기저기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렇죠. 뭐 관심사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원유 또 나프타 일정량을 또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던데요. 가는 데마다 그 링거 투혼으로 강훈식 실장이 성과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요. 원래 예정에 없던 카타르 일정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원래 달성하려던 목표 플러스 알파 수준의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 상태라면 석 달치가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1개월치 정도를 더 한 달치. 확보를 예. 했다는 건데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 어쨌든 중동에서 건너오는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희소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서 만난 사람들의 그 대화 가운데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카타르 국왕이 됐든 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됐든 각 나라 정상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정부가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적이 없다. 예, 대체로 이제 기업들이 와서 얘기를 뭐 많이 하는. 정유사단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호흡을 맞춰가지고 정부가 이제 협상을 타결지으면 바로 실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기업이 투입되는 이런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어느 기업들이 갔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에너지 기업들은 다 갔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아이고 이거 감질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정부의 노력으로 이런 정도의 원유와 나프타가 확보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수준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너무 좋아요. 라는 거죠. 그것도 홍보도 좋고요. 예. 갔다 와가 받아와가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급하고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직접 움직여서 가져오자마자 바로 브리핑에서 알려주는 모습.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뭐 이거는 뭐 비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자신의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네. 뭐 이런저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새 날이 많이 따뜻해졌네요. 그러니까 제법 긴 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예. 하고 싶었던 예.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사실 날씨가 바뀐 지가 며칠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강훈식 실장 얼굴도 좀 뭐랄까 이게 좀 뭐 출장을 오래 다닌 사람 얼굴이더라고. 약간 피곤해 힘들어 보였어요. 보여요. 네. 예. 뭐 링거 투혼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예.
아시다시피 청와대 사람들이 오늘 강훈식 실장 얼굴 보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고 그런 얘기를 동료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그렇지 지금 그 비행 일정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오늘 티켓 얘기를 구한다고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도 네. 하고 직항도 없고 그래서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경유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침 그 순간 휴전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타전이 돼서 그러면 여기 온 길에 연결을 좀 해보자 했는데 다행히도 카타르 국왕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그러니까 일 그렇게 하는 추가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짬짬이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밤잠 안 자면서 꾸준히 일을 하면 이런 성과가 나온다. 그런 걸 몸소 보여주는 게 이제 강훈식 실장이 아닌가 싶고 오늘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17일부터 영국하고 독일, 프랑스 등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 어떻게 항행할 거냐에 대한 회의 테이블이 이제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거기 이제 수십 개국이 초대됐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는 초대된 거냐 안 된 거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초대가 되었고 우리도 함께 할 거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하정우 수석 예. 왜냐하면 인사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 비서실장이 네, 예. 하정우 수석 출마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제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출마 문제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예, 그렇게 명토 박아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나가는 거고 아니면 못 나가는 거고 나는 지금 열일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계속 피해 나갔는데 이제는 하정우 수석의 결단과 결심만 남은 상태다라는 것을 강훈식 실장이 확인시켜 준 건데 강훈식 실장 나간 다음에 기자들끼리 출마네 출마. 95% 정도 진짜. 네, 그렇게 근데 정리가. 반면 어제 SBS 라디오에 하정우 수석이 직접 출연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는 이제 또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이게 그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지만 강훈식 실장이 오늘 얘기했던 부분은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대답을 이제 대체로 좀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거든요. 예. 그런데 딱 얘기를 답할 수 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예. 이제 말한 예. 거고 저는 매체 인터뷰를 계속 하시는 모습이 하정우 수석이 예. 그게 이제 그 출마랑 또한. 연관성이 예. 아주 컸지 않았을까. 그 결국은 지금 오늘 따뜻한 소식인데 그 비서실장 인사권자인데 비서실장이 그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구분응선 넘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요? 전 출마를 갔다는데 또 아니지 않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출마에 가깝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딱 뭐 그 작업에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굉장히 엄격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정우 수석도 약간 쪼른 듯한 자세로 답변을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제 출마 못하는 거다. 전직 그 정무수석인 우상호 수석도 취재 편의점 인터뷰에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취재를 해보면 중의적인 의미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구단이잖아요. 예. 이 자체가 선거운동이다. 뭐 이보다 더 센 선거운동이 어딨냐 이제라는 건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전재수 의원한테 하정우 수석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무슨 군인들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르익고 있다. 예, 이제는 그렇게, 하정우 수석의 기자회견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제 지금 막 나온 얘기이기 네. 때문에 우리 장윤선 기자가 따끈따끈하게 전해주셨고요. 뭐 후속 관련된 뉴스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앞서 이야기하던 부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명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지포장. 지방선거 포기한 장동혁이라는 별명 생겼다는 얘기하면서 미국 가 있는 모습을 몇 가지 짚었었는데 일단 우리 장윤선 기자 오셨으니까 이거 좀 여쭤보죠. 정치부 기자들도 지금 일정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장나래 기자 표현을 빌리면 다들 페이스북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죠. 없죠. 없고요. 사실은 그 대표 일정은 뭐 전주 또는 최소한 전날 저녁에 쭉 공지가 돼요. 그래서 그 일정 보면서 기자들이 동선을 짜는 거거든요. 취재 일정을 짜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없은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 뭐 최고위원회 회의 정도 말고 이외의 일정이 대체로 비어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별로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게인 2018인데 당시에 홍준표 대표도 비슷했어요. 오지 마라. 그리고 오면은 막 크락션 눌러가지고 말소리 안 들리게 하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그때보다 더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어제 JTBC 여론조사 보니까 중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9%예요. 예. 근데 9% 중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에. 근데 중도에서 9%면 이건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최소한의 한 뭐 20에서 30%는 돼야 이 유권자들을 믿고 한번 밀어보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이제 미국 일정들을 뭐 공개되는 내용 보면 폴라 화이트라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영적 멘토 뭐 이렇게 얘기되고 백악관 내에 그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이 사람 사무실이 있다 그래요. 그 면담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추진 중이다라는 걸 보면 안 잡힌 거죠. 약속이 안 돼 정확하게 있다는 거 있잖아요. 안 잡힌 예. 거죠. 원래는 이런 방미 활동을 한다면 하나에서 10까지 다 잡고 갑니다. 당 대표잖아요. 그것도 의전 서열 순위가 뭐 6, 7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야당 예. 대표가 그 정도의 대표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 가서 안 했다는 거고요. 지금 정말 가서 한 거예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사실 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백악관 간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갈 수 있다. 내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관광객들도 네.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가서 뭘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는 그 당내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오는 거라서 여기는 뭐 이 이야기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나 벤스를 만난다. 못 만납니다. 모르겠어요.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나서 그냥 사진 찍고 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만나서 싶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그럼 나도 만날 수 있어요. 멀리서 손을 나올 때 들면 뭐 이거 만나는 거죠. 멀리서 의미가 손을 없어요. 들면 트럼프는 인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굿모닝 나가버려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지금 요 정도 상황이다라는 건데. 답답합니다. 장동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데 네. 오늘 뭐 화보를 그냥 아주 제대로 찍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둘 다 슈트는 잘 받아요. 근데 사실 제가 두 눈을 정말 네. 의심해서 이거 AI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기서 설마 찍고 있는 모든 사진이 AI에 검색을 해봅니다. 이게 실제 사진일까 아닐까. 이게 실제 왜냐면 사진이죠? 첫 번째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갈 때 몰래 출국하는 게 제가 기자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야당 대표가 해외를 나가는데 그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갑니까? 다음날 양영자 최고위원 나와서 최고위원인데 옆자리에 앉아요. 최고위원회에서. 본인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올린 사진 보면 합성 사진 같아요. 어디 뭐 파주 영어마을 같은 데 가서 올린 사진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올린 사진 뭡니까? 뒷모습 사진을 올렸어요. 예. 뒷모습 사진을 왜 올립니까, 정치인이? 그 세 번째 올린 사진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음영 처리해서 까맣게 나온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모든 사진이 메시지인데 왜 이런 사진을 셀렉하는가? 그러고 나서 올린 사진은 뭐냐면 공화당 내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랑 연루되는 사람들을 미국 정계의 주요 관계자라고 만났다라고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다가 급기야 오늘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진은 관광객 아닙니까? 백악관에 온 그 사진까지 지금 가는 네. 이 총극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 도저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저 행보가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냐. 이거 자체가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관련돼서 취재를 했죠. 왜 갔냐 도대체. 예. 근데 저는 상당히 제가 전화해서 취재했던 사람들이 장동혁 측의 사람이지만 그동안 장동혁의 공천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행으로 가서 관광한 것처럼 사진 찍는 걸 비판할 줄 알았는데 정말 반전이었습니다. 2월부터 추진했던 내용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미뤄지다가 실무진들이 좀 게을러서 미뤄지다가 갔다라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의 얘기입니다. 장동혁 측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퍼뜨리고 있지 않느냐. 이들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불만이 많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국내에서 뭐 할 건데 이것들이 그들의 워딩에서 뭐 할 건데 이유가 뭐냐면 아니 지역에서 최고위원회 하겠다고 가도 오지 말라고 하고 갔는데 사퇴하라고 하고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너무 웃겨서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미국 가도 땡땡 한국에서 지역 가도 땡땡 여기서 땡땡이라고 해서 지읒 리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근데 약간 이제 다른 결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자 봐라, 헤리티지 재단을 갖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를 갔다. 이거 헤리티지 재단은 이제 완전히 이제 보수 싱크탱크잖아, 미국에서도. 그리고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만든,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은 미국 우선 정책이잖아. 이쪽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발 안보 우려를 과거에 언급했던 사람이 그 윤석열이었고,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 막 반대했던 사람들이 마가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빨간 모자 쓰고 뭐 스탑 더 스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지했던 층들. 이게 무슨 말인가? 정광훈이 윤석열이 이렇게 탄핵 당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를 구하러 그분이 오신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을 구하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여기 누구였죠? 트럼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그들 세계 코어 지지층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보수, 대한민국의 보수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트럼프다 이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싱크탱크를 가서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진 찍는 그 그림이 나간다면은 코어 지지층들이 지지하고 표를 찍을 것이다. 앞뒤가 안 맞죠. 근데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거 장동혁의 주장을 너무 상당히 이거를 너무 전송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요. 회개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6월 4일을 보고 사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냐? 선거는 어차피 져요. 지는 선거를 반등시킬 방법도 솔루션도 없어요. 국내에 있으면 욕만 먹어요. 네가 사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를 가는 거냐? 미국에 가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장동혁, 미국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국무부 관계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활동하거나 발언했던 스피커들이나 그 연관된 기관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데려간 김민수 최고위원은 부정선거 TF 단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예. 6월 4일 날 아침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 이유는 뭐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게 첫 번째 지금 거기서 보여지는 행보의 행간이고, 두 번째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결제할 게 많은데 어디 갔냐? 이걸 애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공천 결제를 하지 않고 당 직인 들고 부산으로 내려갔던 거잖아요. 이게 뭐냐? 아무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공천을 하고 이 사람을 공천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당의 모든 공천은 당대표가 찍는 직인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엄중한 시기에 7일을 비워요. 뭐 앞뒤로 따지면 8, 9일 되겠죠? 네. 이건 뭐냐면 공천 관련해서 결정해야 되는 어떤 이슈나 사안들을 하지 않겠다, 회피하겠다, 이 의도를 한국에 있으면서는 관철시킬 수가 없으니 미국에 가버린 거예요. 그거는 조금 제가 제 취재에서 조금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중앙당에서 옥새를 들고 이제 그 직인을 찍는 거, 이 부분은 인구가 뭐 50만 명 이상, 그리고 광역단체장, 그리고 지방단체장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후보에 대한 결제는 당대표가 하는 거죠. 취재를 하셨고, 저도 일부 다른 취재였으니까 중요한 것은 옥새 들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안 들고 도장은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갔느냐? 이번 지방선거는 이미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망했어. 나는 옥새는 놓고 갔어. 나머지 니네들이 다 결정할 수 있고 공관위원장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 본인이 임기가 1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같은 걸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핵심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5개월 동안 30만 명 이상이 늘었다는 거예요, 당원이. 근데 이 사람들은 코어 지지층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코어 지지층. 근데 그 장동혁 대표는 지금 지방선거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전당대회 때 본인이 당대표 연임을 노리고 있으나 지금 당내 분위기는 그래도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장동혁 대표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미국 간 이후에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마치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가요방에 간 것 같다.
굉장히 그 높은 어조로 비판의 오늘- 목소리를 냈고요. 조용 장동혁 싫어하니까요. 자기 네. 퍼덕했으니까. 근데 오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조영호 의원이 여의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장포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하. 이게 뭐 장군이 되기를 포기한 대령. 이 부대에서 제일 무섭거든요. 장동혁 지금 장포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를 이미 포기한 대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년병장이기도 하죠. 주호영처럼 이제 말하자면 장동혁 체제로는 못 치른다고 보는 사람이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장군을 포기한 대령이랑 말년병장이에요. 이 둘이 지금 둘의 아이덴티티를 장 대표가 동시에 갖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김민수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배지를 달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둘이 7일간 같이 여행을 떠나요. 예. 근데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죠. 뭐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같이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왜 갑자기 이들이 3일이나 먼저 떠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이고 근데 이게 저는 그동안 야 그래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고 이번 선거 폭망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심판하자. 그러고 나서 보수 재건이든 뭐 보수 재개발이든 다시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시간표를 굉장히 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50일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안 되겠는데 미국 돌아오면 승부를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금 공공연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그래 선거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모양새로 보면 야 이게 망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정도까지 지금 장 대표가 스스로 상황을 몰고 갔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을 추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남에 지금 누가 나온다고 당에서 요청하면 유승민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나왔죠. 부산에서는 그 유명한 법사위의 곽규택 네. 의원이 아예 북갑에서 후보 단일화 하자. 한동훈과 뭐 이제 박민식 전 국가본부 그러니까 그 단일화가 아니라 복당이에요. 복당을 시켜서 한동훈을 경선을 복당시켜서.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당 네. 시켜서 이제 어쨌든 뭐 단일화 시키자 경선을 시키자 이제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상 불가능하다 보면 둘이서 이제 무소속이고 국힘으로 가다가 이제 후보 단일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반발이 심하고 부산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동참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반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판세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남에서 만약 유승민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겠다라고 저렇게 이제 던졌지 않습니까? 네.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동혁은 안 되라고 하지만 그럼 누굴 내서 이길 거냐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올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답이 없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나서서 이제 붙어야 한다. 유이동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평택에 또 이분이 친유승민계로 유명한 삼선 국회의원이죠. 조국 대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동혁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저는 광역단체장 후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5명이 다 이번에 교체가 돼버렸어요. 국힘은 교체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부산, 대구, 강원, 서울까지는 뭐 똑같이 이렇게 가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자, 경기도는 사람 자체를 찾지 못해. 그러면 충남도지사 김태흠, 이장우 대전시장 이제 이런 사람들도 출사표를 던질 때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유승민 한동훈은 넣을 거냐 말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본인의 선거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장동혁 체제로 그때 정말로 후보를 내는 사람과 손잡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장동혁 체제에 대한 이제 축출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부의 권력 투쟁이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이것을 활용점정으로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 17일 날 귀국하죠. 장동혁. 네. 예. 장동혁 대표가 술을 많이 마십니까? 술을 안 마십니까? 혹시 술 아세요? 안 마시지 않습니까? 술을 굉장히 많이 술을 좀 마시죠. 정말요?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진짜. 미국에서 아까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저 사진을 보면 어? 저녁에 한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네. 그러면. 자, 그러면 미국에 계신 우리 그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워싱턴 DC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한인들이 가는 또는 한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도 저 사람들이 저녁에 만나서 일반적으로 교우 관계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요. 한인타운에 한인타운이든 뭐 한인 그 주변에 가면
뭐 한 잔씩 할 때 좋은 데 많아요. 아. 사진 좀 찍어서 제보 보내드리죠. 받습니다. 예. 워싱턴의 한인타운이 이렇게 며칠 크지가 않기 동안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저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걸릴 거예요. 저 정도의 지금 분위기라면 충분히 간다. 사고를 치고도 남을 것인데 제가 이제 점치기처럼, 왜냐하면 장동영 대표가 우리 방송을 안 볼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를 해놓으면 2, 3일 사이에 희한한 사진이나 영상이 올 수도 있다. 저 분위기라면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 최고위원도 민수.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사람이 예. 저녁에 여의도든 어디든 많이 만나고, 또 여기에 술조로 한 명 더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요. 미국 가서 저거밖에 못합니까? 이런 엄중한 시기에 조영 의원 이야기대로 진짜로 희낙낙할 시점이냐고, 그 말이 자당의 육선 의원에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 차라리 더 낫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느냐라는 것을 워싱턴 DC에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대구 왜 이렇게 우리 많아요, 후보가? 강수영 변호사가 나오셨으니까 대구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일단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김부겸 후보가 정해졌고요. 국민의힘은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사람들만 여기 하나 둘 셋 넷 8명 9명까지 얘기가 됩니다. 여기 사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추경호, 윤재욱, 유영하, 그리고 저분이 최은석,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홍석준, 예, 그리고 이재만, 그리고 이진숙, 주호영, 여기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고요. 마지막에 한 분이 지금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가 또 오렌지색으로 오렌지색을 어떻게 해서든 좀 넣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자,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러니까 홍석준 후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주호영, 이진수가 다시 경선을 하겠다. 맞아요. 플레이오프식으로. 뭐 한국 시리즈가 될지 뭐 플레이오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지금 여기.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6인 경선의 저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없습니다. 뉴스 점유율이 전혀 없어요. 주호영, 이진숙 기사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저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조차 저 6명 중에 한 사람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리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되겠지만은 마지막 전국적으로는 이제 김부겸 후보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한 명으로 추려지지 않으면 안 될 거고 추려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다 보니 이제 어제였을 거예요. 대구 MBC에서 6인 경선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거 굉장히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작진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예, 재미도 별로 없고. 제가 아는 대구 MBC 지인들이 이제 SNS에 토론회 한다. 뜨거운 설전이 기대된다라고 올려놨는데 좋아요가 2개예요. 그러니까 전혀 뜨겁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장동영 대표가 얼마나 판을 어지럽까 망가뜨려 놓은 거냐면 저 6명도 본인이 파이널 후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심지어 중앙 언론의 여론조사는 저 이 6명 중에 추경호만 넣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구를 3개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김부겸 대 주호영, 김부겸 대 이진수, 김부겸 대 추경호를 돌려요. 근데 저 6명은 기타 그걸 내고 지금 TV 경선도 하고 레이스를 뛰고 있다고요. 근데 국민의힘조차도 이 6명이 하는 거에 단 하나의 논평도 어떤 것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발생된 징후냐면 사실 대선 후보 경선 때 김문수 뽑아놓고 새벽에 그냥 한덕수로 밀어붙여가지고 당권 쿠데타를 했던 당이니까 전력이 있으니까. 네, 전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대구시장 후보 누구를 뽑아놔도 뭐 새벽에 후보 바꿔도 할 말 없는 정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쉽지 않죠 지금. 그렇군요. 이진숙 그 후보의 행보만 지금 약간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거리가. 근데 이진숙 후보가 지금 그 경선 과정에서 돈도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출마를 전제로 해서 비용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서 지금 근본적인 심리가 그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영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 대한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은 김부겸 후보가 출마한다는 얘기 나오기 전에는 자기가 공천 받는 걸로 본인도 알고 있었고 대구시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당 지도부하고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당 지도부인가요? 아니면 고성국 씨인가요? 고성국 씨는 당연한 거고요. 예, 거의 물화일체니까. 근데 이제 이진숙 후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김부겸의 출마 때문에 이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공천을 줬다 뺏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나는 대구시장이 왔다 간 거예요. 근데 왔다 싶을 때 주변에 막 많이 들러붙었거든. 근데 싹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하고 전부 다 이제 벙 쪄버린 거예요. 그럼 재보궐 가. 아이고 광역단체장하고
초선 의원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재보궐에 관한 이야기조차 한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이거고 또 못 믿는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인 것 아무튼 같습니다. 대구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사진은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오직 그 이진숙 후보 관련해서 뉴스 나온 거는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만났다. 그것도 뭐 사실 만나서 뭐 재보궐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6명의 후보들이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일이죠. 왜냐하면 와서 6명의 후보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고 당대표가 가도 모자랄 판에 컷오프 시킨 후보만 딱 만나고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그걸 왜 비공개로 만납니까? 비밀리. 그리고 공개가 바로 됐어요, 사실은. 자, 다음은 부산, 울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부산부터 먼저 보죠. 아래쪽에 이제 부산은 비교적 좀 단촐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정리됐네요. 중간에 계신 분이 좀 인상적이라서 처음에 누군가 있어요. 역시 진짜 한겨레 대단합니다. 다른 모든 언론은 과거 사진을 쓰거든요. 최신 업데이트를 이 사진이 해주시네. 약간 머리가 굉장히 꺾고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진이 약간 홍콩 시장 선거 나오신 분 같아요. 아니 불심으로 대동단결 예전에 그 후보님 계셨는데. 호국당에서 호국당. 불심으로 대동단. 아니 지금 이제 뭐 전재수 후보는 다들 잘 아실 테고 박형준 현 시장이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까지 여기도 이제 넥타이는 오렌지색 했어요. 뭐 여기는 선거 그 구도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전재수 후보가 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던데요. 근데 이제 안심하기가 좀 그런 게 항상 부산도 마지막에 유리하다 해도 마지막에 또 결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정말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120m를 달린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상당히 구도적으로는 매우 좋은 선거 아니냐 생각 듭니다. 그 우리 저기 제작진이 지금 띄워놓은 저 사진은 방송에 내보내려고 지금 띄워놓은 건가요? 나가고 있어요. 그랬군요. 약간 어퍼컷 같기도 하네요. 윤석열 생각도 저 모습이 지금 굉장히 약간 우스꽝스럽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장동혁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 막판 되면 다 저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가서 피지컬 선거라고 하죠, 저게. 피지컬 선거인가요? 제발 우리를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질질 울면서 빌고 절하고. 저는 좀 다른데 저 사진을 보면 박형준 시장의 행보를 보면서 이게 이제 모두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다시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형준 시장도 본인이 윤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가 그 자세로는 경선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턴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전체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집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1야당이 현 정권,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한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의석이 100석이 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번 선거판에서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여론조사 수치들은 최근에 하나둘씩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그나마 오차 범위 내가 경남이 있고요. TK 경북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바깥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거는 뭐 관전 포인트는 되겠는데 그래서 승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하나가 지금 변수가 저는 그거 같은데 역대 국민의힘이 제일 참패를 당했던 게 2018년 지방선거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 중에 그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외생 변수가 있었어요. 북미 정상.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 그 중동 전쟁도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게 힘을 좀 몰아줘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구도가 지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선거에서 저도 잘 져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내용도 너무 안 좋게 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 선거 이후에는 또 당권 투쟁으로 또 당이 한바탕 또 뒤집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당이 선거 이후에 단일 대우로 갈 수 있겠느냐도 아마 관심사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준비 많이 하셨네. 전남 광주 특별시 하고요. 충청북도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는 뭐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만든 판도도 없어요. 경남 경북이 없네. 지금 여기 전남 광주 특별시는 민주당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냈어요. 결선으로 지금 김영록, 민영배 두 후보가 있고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그 면이 많이 익으실 텐데 공관위원장 한때 공관위원장 그리고 야상 입으셨던 분인데 지금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민주당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 후보가 단일화되면 그러니까 이제 결선을 통해서 정해지면 워낙 전남 광주는 민주당에게 이제 유리한 곳이니까 뭐랄까요 그
경선 과정에서 갈등 겪어가지고 쪼개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광주 전남에 대해서 뭐 누군가 무소속 출마하거나 그런 일은 벌어질 것 없을 것 같아요. 당이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경선 참여자들은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끝에 있는 분들부터 보면 지금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 있고요. 지금 진보당의 이종욱 후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까지 해서 5명이고 그러면 4파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정당들은 여기서 뭘 노리고 나온 거예요? 인지도?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의 핵심은 정의당과 진보당은 당연히 광주호남이 그 본인들의 어떤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역사성이랑 나와야 되는 건데 이번 지선에서 주목할 점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 지금 후보가 없다는 거죠. 호남에서 어쨌든 돌풍을 일으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조국혁신당의 논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 후보를 못 냈다라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어떤 당세나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마 재보궐 과거에 이제 지방 그 영암 군수였죠. 그때는 그럼요.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지금 특히나 전남 광주 특별시장 이 단위에서 후보를 못 냈다라는 부분은 조국혁신당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충북입니다. 충북은 민주당은 신용환 후보가 정해졌어요. 저희 뉴스다이브 이제 월요일 멤버였는데 빠졌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 지금 김영한 현 지사 있고요.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헤어스타일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 그리고 윤갑근 윤석열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던 윤갑근 후보 그리고 윤희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장입니다. 뭐 여기도 참 의미가 없네요. 저 세 분이 뭐 누가 돼도 뭐 말을 잊지 못하겠는데. 아니 이태원 참사에서 책임도 안 진 사람이야. 거기다 하나는 윤어게인 변호인이고 하나는 또 술을 입으로만 먹고 목젖으로 안 삼켰다고 했던 김영. 드림팀이요. 뭐 지금 누구를 이건데 이거 왜 합니까 경선을 저렇게 하다. 아니 사실 조기령 예비 후보를 주목했었거든요. 충주시장. 전 충주시장이었죠. 충주맨 때문에. 그러면 근데 저는 그 논리 그러면 충주맨이 나오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 충주시장님도 한 말씀 하고 떠나셨어요. 그렇죠. 예. 후보 줘도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치가 떨리게 그냥 맞아. 아주 이번에 질려버린 모습인데. 충북도 나중에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충북에서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 폭망한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교과서적이에요. 어떻게 자기네가 컷오프한 후보가 낸 가처분이 인용돼 갖고 그 후보를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해서 원래 진행되던 경선에서 이긴 후보랑 이 후보를 붙이는 방식을 이름을 한국 시리즈라고 불러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러고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자 63 아니, 준비는 너무 잘하셨는데. 63 지방선거 D-50을 맞이해서 나름 저희 제작진이 야심차게 판넬도 준비하고 장동혁 했는데 대표가 이래서 미국을 간 거예요. 국민의힘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린 준비 6월 3일까지 할 얘기가 없어서 6월 4일을 위해서 미국을 가신 거라고요. 그렇군요.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장동혁이 미국 간 이유. 그러니까 우리 장 대표 어디가? 이 정도 논평을 하는데 뭐 CG 만드시고 이랬으면은 상당히 좀 또 약간 민망할 뻔했습니다. CG가 시간이 덜 걸리지 않나? 다 오리는 게 시간이 더 걸리지 이게. 뽑아서 오려야 되는데. 이게 지방선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단위별로 보다 보니까 좀 더 허망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광역단체장하고 재보궐 정도 얘기했지만 이름하여 전국 동시 지방선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기초의회 또 뭐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자치구 등등등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선거판 전체가 너무 좀 뭐랄까요 할 일 없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힘이 주된 원인을 제공을 했고 진짜 이런 선거를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뭐 당대표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리면서 공천은 완전히 엉망진창. 우리가 오늘 뭐 사진으로 놓고 보니까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CG로 놓고 봤으면 실감 안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요.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 어느 한 축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나라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진 않은 건데 아주 부득이하게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수구태행 세력은 이제 역사 속에서 좀 사라져야 된다라는 그 컨센서스 위에서 뭐 당분간 이런 모습은 뭐 불가피한 거 아닌가. 저는 신 변호사님이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냈을 때 그래도 좀 두 번 거론되네요. 제목이 너무 현실감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가가지고 3년 동안. 지금 보면 이미 종말적 현자. 장동혁을 예측하고 썼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보수 진보, 진보 보수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규정짓기 되게 애매해져 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있었던 게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가? 그 실체가 드러난 거. 예,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상황들이라서 아직 5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또 선거라는 게 단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뉴스 쫓아가면서 또 함께 요새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언론이 레토릭으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50일이나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50일이나 남았잖아.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지금.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네. 하루 끝나고 당권이나 뭐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6.3 지방선거 전국 단위 동시 지방선거이고 전국 단위 선거이고 온 국민이 여기에 이제 뭔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다음에 있을 당권 투쟁에 뭔가 더 열을 올리는 듯한 현 당대표의 모습. 지금 미국을 가 있고 뭐 백악관 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뉴스로 나오고 있고요.